음, হুম, গেল। কোনো কিছুই তো পাই না। কই? জুম। পাসকোড। পাসওয়ার্ড কইটাই? 512 887। হুম। কো? RAIS raise hand rename লিখি। এই শালা 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그이 어디예요? 어떻게 아, 시작해요? 어, 어디에 살아요, 지금? 지금 들어오세요. 음, 하, 나는, 이 কতি গেল কেমনে গেল? এই শালার। হ্যাঁ, 안녕하세요.
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가워요. 네, 임준입니다. 네. 저는 민호, 네, 비노 씨, 민호입니다. 비노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사이입니다. 네, 네. 삼성 SMA 사이 씨군요. 사이. 네, 네. 네. 예. 삼성 AM. 미, 네, 네. 모헌 씨도 오셨고요. 네. 네, 비노 씨 반갑습니다. 네. 딜 씨, 만나서 엠마 씨, 반갑습니다. 알리 씨도 오셨고, 네, 네, 채기 씨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오, 크리스, 이름 뭐지? 이리스. 이리스 씨, 멕시코에서 오신 이리스 씨. 네, 네. 네, 맞습니다. 다 오신 것 같네요. 딜 씨도 오셨고, 라마 씨, 라마 씨, 어? 라마 씨, 라마 씨가 아니야 무슨? 네. 엠마 씨. 프랑스에서 오신 안녕하세요. 엠마 씨.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들은 지금 사전평가, KIIT 사전평가를 준비하고 있죠? 네네. 네. 예. 다 반드시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어 부분은 쉬워요. 사전평가의 한국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음, 좋은 네. 결과가 예. 있을 겁니다. 부탁드려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처음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것들일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준비를 하나. 잠시만요. 잘 보여요? 네. 네. 예. 네. 이미 PPT에서 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어 부분, 한국어는 여러분들이 다 문제 없어요. 상진. 쉬운 부분. 상진. 자, 그래서 두 번째, 한국 문화와 한국 사회 이해를 같이 공부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고, 한국의 상징. 영어로 하면 상징. 심볼가 되겠죠. 심볼 어떤 게 상징. 있을까요? 먼저 이름이 있겠죠. 한국의 이름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 그래서 한국이라고 합니다. Republic of Korea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기, 플래그가 있겠죠. 플래그. 자, 나라의 내셔널 플래그니까 이거를 국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기는 태극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라워가 되게 있겠죠. 플라워. 이거는 무궁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노래도 있겠죠. 노래. 내셔널 앤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국가라고 얘기해요. 한국에서는요. 나라를 사랑해요. 그래서 애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국가는 안희태 이거가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lette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글자예요. 글자. 글자는 여러분들이 글자. 10,000원짜리에서 많이 봤죠. 10,000원짜리 누가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세종. 세종대왕이 있죠. 세 세종. 세종. 네, 세종대왕이 세종. 1443년에 만들었어요. 세종. 한국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종. 자, 이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상징은요. 한국의 정식 국가명은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epublic of Korea 그래서 ROK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은 태극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민국에서요. 한국.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국이라는 말을 쓰죠. 짧게 줄여서 한국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름은 대한민국 이렇게 네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국기는 태극기예요. 이게 태극이에요. 여기에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게 태극 패턴이에요. 태극 패턴인데. 태국이요. 야, 그런데 자 봐봐요. 여러분들 보면은 태극기를 선생님 이거요. 이게 맞는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죠? 이게 알아요. 맞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S 있죠. S. 음, 네. 심볼 S. S를 생각하면 돼요. 이거 S잖아요. S.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S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S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S가 맞고요. 자, 태극기의 흰색 화이트죠. 화이트. 음. 이 화이트 바탕은 당연히 밝다, bright. 그죠? 그다음에 순수, pure 이런 것들을 상징하겠죠. 왜냐면 이거 화이트니까. 화이트, 하얀색. 하얀색, 흰색은 밝음을 나타낸다. 당연히 bright 그리고 pure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클린한 느낌이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존귀, 희망이 있고요. 존귀라는 것은 귀하다. 귀하다. 그다음에 precious. 그다음에 희망, hope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요거하고 요게 중요해요. 이 사괴라는 게 요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괴예요, 괴. 괴가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죠. 네 개. 4개 있어요. 사괴가 있는데 이게 하늘이고 3개, 4개. 사괴 네 개. 하늘, 땅, 그다음에 음. 물, 불, 물. 이- 물.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음. 돼요? 아니요.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순서 필요 없어요. 하늘, 땅, 물, 불이다. 하늘, 땅, 물, 불이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옛날 이야기를 해볼게요. 옛날에는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어요. Earth. 얼스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냐면 얼스가 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불로 이루어졌고 그죠?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기 바람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흙 소일로 이루어졌다. 윈드 또는 에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지어 아시아에서는요, 바람, 흙이 아니라 이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늘과 그다음에 땅이라고 생각을 하늘. 하고 있어요. 랜드, 스카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순서 필요 없어요. 선생님 어디가 하늘이에요? 어디가 땅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하늘, 땅, 물, 불 이렇게 네 가지가 여기 괴에 들어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이건 쉽죠? 하얀색. 하얀색은 clean, pure, 그 다음에 bright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빨리 알려드릴게요. 태극기를 그릴 때 여기를 자, 보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S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S. 그래서 이렇게 S를 그리면 됩니다. S. 그 다음에 blue and red가 들어가야 되는데 blue. 여기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서 해가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sun. 해가 이렇게 뜨고 있으면 여기가 당연히 파란색이겠죠. 파란색. 그리고 sun이 빨간색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면 위에가 빨간색, 밑에가 바다. 바다니까 파란색이 되겠죠. 파란색. 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S가 있으니까
n을 씁시다.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요렇게 쓰면 여기에 3, 4, 5, 6을 써주시면 돼요. 3, 4, 5, 6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요거 아니고 요걸로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문제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국을 상징하는 노래는 애국가고요. 그다음에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무궁화입니다. 한국의 문자는 한글이에요. 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이 애국가라는 말은요. 애국가, 애국가가 있는데 이 가라는 말이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라는 뜻이고요. 국이라는 말은 한국, 중국, 미국, 영국, 나라라는 뜻이죠. 나라. 애는 뭐냐면 여러분들 애인, 남자친구, 여자친구죠. 연애, 남자친구를 사귀는 거,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애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한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걸 애국, 패트리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애국가 이고요. 모두에서 4개, 4절까지 있다. 4절까지. 4절까지 있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가끔씩 이 사람이 나와요.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안익태입니다. 안익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안익태. 네, 안익태.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안익태 씨까지 알아두시면 안익태. 네, 열심히 하네요. 네, 안익태.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여기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지만 잘 볼게요. 여러분들 애국가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만세가 있거든요. 만세. 여러분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몇 살이에요? 라고 하면은 뭐 19세예요. 아니면 25세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How old are you? 그러면 I'm 19 years ol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라는 말이 year 이런 뜻이에요. 년이란 뜻이죠. 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만세는 뭐냐면 만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년. 만년은 뭐냐면 forever죠. forever.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forever, 영원. 대한민국이 영원히 있어요. 계속돼요.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애국가에도 만세라는 말이 나오고요. 길이라는 말도 길이라는 말도 오래라는 뜻이에요. 오래. 이 길이 보존하세요 할 때 이거는 오래. 자, 애국가에도 이렇게 영원히, forever, 오래, 계속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자, 다음은 무궁화를 보도록 합시다. 한국을 상징하는 꽃, 그러니까 국화라고 하는데 나라의 꽃이에요. 나라의 꽃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무궁화라고 써 있고요. 이 화는 flower, 꽃을 얘기하는 겁니다. 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궁이라는 것은 끝, the end를 얘기하는 거예요. the end. 근데 이 무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없다. 그래서 endl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endless. 끝이 없다. 끝이 없다라는 것은 forever. 영원하다라는 뜻이죠. 영원하다. 근데 영원한 게 이렇게 영원한 게 아니라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피고 오픈 그다음에 지다
close, open, close 계속된다 라는 거죠. 계속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궁화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endless.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끝이 없다. 귀엽다. 영원하다. 영문. 만약에 무궁화, 한국의 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한국의 꽃은 무궁화입니다.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영원하다. 자, 무궁화가 있습니다. 자, 한국의 문자는 한글이고요.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한국인 proud of 한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한글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많이 나와요. 문제에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한글 문제 진짜로 이 구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구술 시험에 인터뷰에 많이 나오는데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잉글리시 또는 뭐 차이니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라든가 중국 글자, 중국 글자는 한자죠. 한자. 이런 것들은 언제 생겼어요? 몰라요. 몰라. 몰라요. 그죠? 몰라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몰라요. 왜 만들었어요? 몰라요. 몰라요.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몰라요. 그런데 한글은요. 한글은 알아요. 한글 알아요. 언제 만들었어요? 1443년에 만들었습니다. 1414.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킹 대왕.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세종. For people. 여기 백성이라고 하거든요. 국민.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니까. 백성. 예, 백성을 백성. 사랑하니까. I love 백성. 그래서 만들었어요.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백성 어떻게 위해서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이따가 설명해 백성. 드릴게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체계적이다. 사이언티픽이다. SCINC. 사이언티픽하다. 그래서 과학적이다. 요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언제, 누가, 왜 만들었어요?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한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한글은 특별해요. 언제, 누가, 왜 만들었어요? 알아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만들었어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이라고 하고요. 자음, 그 다음에 이거는 모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음.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오유. 뭐 이런 것들은 모음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가나다라 바바사 아자차카타파 이런 것들은 자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는 소리를 내는
발음, pronunciation, 발음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에 모양, 여기에 쉐이프를 따서 발음 기관의 쉐이프, 모양이에요. 모양으로 기역, 니은, 그다음에 시옷, 미음, 이응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하늘, 사람, 땅 이걸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요것만 알면 돼요. 한글은 언제,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어요? 알아요. 여기까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아까 태극기를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3, 4, 5, 6이죠. 3, 4, 5, 6. S. 3.1절, 네네네. 자, 7절, 자, 이 태극기를 여기에다가 7절, 세팅해요. 세팅. 세팅, 뭐, 인스톨,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을 달다라고 얘기합니다. 달다. 달다를 땡땡하다라고 얘기하면 개양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달다 또는 태극기를 개양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태극기를 달아요? 언제 태극기를 개양해요? 라고 하면 국경일, 나라의 중요한 날이죠. important day. 그죠? 그래서 국경일 그리고 기념일, 메모리얼 데이 기념일에 하는데 이 5대 국경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어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그리고 하나 더 현충일을 기억하면 됩니다. 메모리얼 데이요. 네. 그래서 이때 뭔다? 태극기를 달다, 태극기를 개양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국경일에 대해서는 우리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네 번째 시간. 네. 명절과 같이 공부합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한국의 정식 국가명은 뭐예요? 대한민국, 아, 좋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되겠죠. 대한민국이다. 한국의 국기는 뭡니까? 태극기. 좋아요. 태극기, 태극기고요. 한국을 상징하는 노래는 애국가, 애국이, 애국가. 애국가, 좋아요. 애국가. 애국가고요.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묵은. 좋습니다. 무궁화, 무궁화. 무궁화, 한국의 문자는 한글, 아, 한글. 좋습니다. 한글. 한글, 자, 봅시다. 태극기가 있고요. 언제 개양한다고 그랬어요? 달다. 개양하다. 달다, 개양하다. 언제? 달다, 개양, 국경일. 개양하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애국가. 애국가는 누가 만들었어요? 애국. 아, 맞아요. 좋아요. 안익태. 안니테, 안니테, 몇 절까지 있어요? 안, 네, 야, 4개. 4개까지 안, 있습니다. 4절까지 있습니다. 4절까지 있고. 사절, 자, 무궁화 무슨 뜻이에요? 끝이 없다. 영원히, 아, 좋아요. 끝이 없다. 영원히 다 맞습니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영원히 이렇게 생각하시죠. 영원히, 네. 피고, 끝이 없다. 한글은 왜 만들었어요? 백성을 위해서. 오, 좋아요.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한국의 상징 너무 잘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백성을 풀어보시면 위해서,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백성, 맞추셨고요. 다음을 봅시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가족. 가족의 호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은
다 알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할아버지의 아버지까지 할아버지. 여기는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위에는 고조 할아버지인데 이것도 할 필요 없고요. 자, 여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나가 있어요. 나가 남자야. 네. 남자면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세예요. 20세인데 여기가 22, 24, 여기는 뭐 18,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죠. 동생, 남동생. 남동생, 여동생이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누나가 되겠죠. 나이가 많네, 누나. 그다음에 나이가 많으면 형이 되겠죠. 근데 내가 여자예요. 여자, 20살이에요. 그러면 남동생, 여동생은 똑같고요. 여기 언니가 되겠고, 여기는 오빠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오빠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오빠라는 말을 좋아한다. 여기서 출발해 봅시다. 나에서 우리 아빠, 엄마가 있겠죠. 아빠, 엄마가 있는데 아빠의 형제, 아빠의 형제를 보면 형제는 큰 아빠, 일, 작은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큰 아빠. 형이면 아빠 작은. 큰 아빠. 예. 끝났고. 동생이면 작은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큰 아빠, 작은 아빠. 아버지. 네. 아버지 동생. 네. 아버지면 큰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죠? 그 다음에 누나, 여동생이 있어요. 아빠의 누나, 아빠의 여동생. 그래서 여자 형제라고 하죠. 고모라고 얘기합니다. 고모. 그래서 이 고모의, 자, 봐봐요. 고모. 고모의 그 모가 여자라는 뜻이에요. 여자, ant. 고모. 여자라는 뜻이에요. 고모.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엄마의 여자 형제는 뭐예요? 이모라고 하는 거죠. 이모. 오해. 네. 이모고요. 그 다음에 엄마의 남자 형제. 남자 형제는 외삼촌입니다. 이 외라는 게 엄마 쪽이다 라는 뜻이에요. 엄마 쪽. 그래서 여기에는 외할머니, 삼촌. 외할아버지, 할아버지. 외삼촌인. 외삼촌.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네. 잠시만요.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아유, 죄송해요. 자, 그래서 외삼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고요. 이쪽은 엄마 쪽이다 라는 뜻으로 외가 들어가는 겁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쪽이다. 그럼 선생님 여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아빠, 작은아빠도 삼촌이라고 합니까? 네, 삼촌이라고 해요. 언제 삼촌이라고 하냐면 결혼을 안 했어요. Not yet. Not yet.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삼촌이라고 합니다. 결혼했어요? 그러면 큰 아빠, 작은 아빠라고 해요. 결혼을 안 했어요? 삼촌. 이렇게 얘기하고요. 엄마 쪽이면 외삼촌. 근데 외삼촌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외삼촌. 똑같아요. 결혼을 해요? 안 해요?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만 좀 특이하게 삼촌에서 결혼을 하면 작은 아빠, 큰 아빠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여기만 좀 특이합니다. 네. 이렇게 가면 되고요. 가족 형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라는 것은 옛날이죠. 옛날. 옛날이고 현대는 요즘입니다. 요즘은 어떠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살아요. 많이 같이 살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가족. 대가족. 크다. 여러 명이다. 대가족 형태다. 이게 뭐냐면 여러 세대라고 했는데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여러 제너레이션. 할아버지 제너레이션, 아버지 제너레이션, 마이 제너레이션. 그다음에 선즈 제너레이션. 이렇게 아들 제너레이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 제너레이션이 여러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옛날에는 3명에서 5명 낳았어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몇 명, 막 5명, 6명 많이 나와요. 그래서 3명, 5명이 아니라 여러 명, 여러 사람, 여러 아이, 여러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 요즘은 어떠냐? 요즘은 핵가족 형태가 많습니다. 핵가족. 핵가족이 뭐냐면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 이 아이인데 이 아이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혼. 그래서 결혼을 아직 안 한 딸, 결혼을 아직 안 한 아들, 이런 미혼 자녀가 살고 있습니다. 핵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투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너레이션. 핵가족 형태가 많은데 이 이름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대가족, 핵가족. 여러분들, 대가족 반대가 소가족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가족이 아니라 뭐라고요? 핵뉴클리어. 핵가족입니다. 뉴클리어예요. 뉴클리어. 핵가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가 한두 명이에요. 적다. 아이가 적다. 여기 많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같이 살아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죠. 같이. 같이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시고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시고. 아버지 식사하세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거 모시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요? 장남이. 장남이 뭐냐면 이거 좀 알아야 돼요. first son이에요. first son을 장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남. 그래서 여기 큰아들이라고 하죠. 큰아들.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현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로따로 살아요. 따로 살다. 같이 살다. 따로 살죠. 왜 따로 살아요? 부모님이 싫어해요. 부모님이 같이 사는 거 불편합니다. 자녀들도 불편해하고 이런 어린 새들도 불편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큰아들 장남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장남. 선생님 그러면 큰딸은 뭐라고 그래요? 장여라고 하겠죠. 장여.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과거의 가족 형태. 과거에는 어땠어요? 무슨 가족? 대가족? 대가족. 좋아요. 대가족. 아이는? 자녀 아이죠. 아이가 많다. 여러 많다. 명 있다. 여러 명 많다. 여러 명 많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제너레이션. 여러 세대가 모여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누가 모시고 살아요? 부모님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누가요? 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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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이 뭐예요? 큰아들. 오, 좋습니다. 장남이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모시고 산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가족이요? 핵가족. 가족. 좋아요. 핵가족입니다. 주로 2개 제너레이션이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모와 또는 부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부부와 어떤 자녀.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미혼. 좋아요. 미혼 자녀가 삽니다. 그리고 따로 살아요. 이 따로 산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모시지 않는다. 아니면 모시는 케이스죠. 케이스가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거 궁금하니까. 자, 장남 first son. first son이라고 있어요. son. 그러면 second son은 뭐라고 할까요? 차남이라고 합니다. 차남. third는 third 어떻게 써? third son. 이거 뭐야? 삼남. 어? 삼 이거 맞아요? 그러면 false는 뭐겠어요? 사남? 네, 맞습니다. 네. fifth 오남?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장남과 차남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 차라는 게 뭘까요? 차. 차 뭐냐면 여러분들 그 과장 다음에 차장 있잖아요. 과장, 차장, 부장. 그래서 부장 다음에 있는 게 차예요. 차. 차는 세컨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여자는요? 여자, 딸. 딸은 여만 붙으면 돼요. 장녀, 차녀, 삼녀, 사녀, 사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장남, 차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식 할 때 인바이팅 카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누구누구의 장남, 누구누구의 차남, 누구누구의 장녀, 누구누구의 차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은. 요거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 다양한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가족 형태가 있습니다. 1인 가구 혼자 살아요. 독거노인 혼자 살아요. 선생님, 이거 1인 가구도 혼자 살고 나 혼자 산다. 독거노인도 혼자 살아요. 나 혼자 산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따가 지금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1인 가구라는 것은 그냥 한 가지 뜻이에요. 집에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는데, 혼자 사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아빠랑 엄마랑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가 컸어요. 컸어. 지금 25살이야. 엄마, 아빠, 나 혼자 살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라고요? 25살.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이 혼자 삽니다. 1인 가구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이 할아버지 혼자 살겠죠. 혼자. 몇 살이에요? 78세예요. 78세.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 불편해요? 위험해요? 자, 불편해요? and 위험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요. 이것과 좀 다르죠.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자 살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독거노인. 혼자 거주하다, 살다.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old people.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1인 가구가 있으면 여기 안에 독거노인이 있다. 독거노인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은 좀 스페셜 케이스다. 왜냐면 불편합니다. 위험합니다. 도와줘야 돼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따로 분류했고요. 자, 이거는 사회 이슈가 되죠. 사회 이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따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입양 가족을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죠. 아이. 그래서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겠죠. 아빠, 엄마, 그리고 이 아들, 딸 어디에서? 밖에서
밖에서 왔습니다. 밖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입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입양. 만약에 좀 멀리서 어디 외국에서 외국을 다른 말로 해외라고 얘기하죠. 해외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러면 해외 입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루어진 가족을요, 입양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저 피부 색깔이 좀 다르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죠? 피부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다. 외국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네, 한국 사람을 데리고 와도 입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입양가족. 자, 한부모 가족을 봅시다. 부모, 페어런츠죠. 페어런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부모라고 얘기하면은 한 명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only 엄마, or only 아빠. 이렇게 한쪽만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기는 only 아빠네요. only 아빠. 이런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어요. or 아빠가 없어요. 이럴 때 한부모 가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족. 도움이 필요하죠. 자, 주말부부 여기 좀 크게 해놨는데 남자는 부산, 여자는 서울에서 뭐예요? 일해요, 일. 회사. 회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던 남자가 금요일 밤에 Friday night 금요일 밤에 갔다가 다시 뭐 일요일 밤에 다시 돌아옵니다. 회사 가야 되니까. 회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주말 only 주말 만나요. 함께해요. 이런 사람들을 주말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말 부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해피해요? 어때요? 네네. 해피합니다. 네. very happy. 네. 아, 좋죠. 네. 좋습니다. 네. 아, 이거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주말 부부 좋죠. 나중에 교육 얘기를 할 때, education, 교육 얘기를 할 때, 이제 여기서 아빠랑 엄마랑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 영어 교육, English education 맞나? 랭귀지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어디로 가? USA! USA로 갑니다. 누가 가요? 짜잔! 엄마랑 아이들이 갑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이. 그러면 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일해야죠. 일해서 돈을 보내야 되죠. send 돈, send money. send money. 그러면은 이 아빠는 어때요? 가족이 없어요. 너무 슬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요? 아니요. 해피 프리덤 막 이렇게 프리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자, 어쨌든 주말부부가 있습니다. 주말부부. 미안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프리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리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가족을요. 뭐라고 하냐면 기러기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 남자를 기러기 아빠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은요, 나중에 교육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프리덤 해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러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맞벌이를 봅시다. 이 맛이라는 말부터 볼게요. 맛. 맛은요,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같이. 같이. 이 벌다. 벌다라는 것은 버는 것. 버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명사형으로 바뀌는 거고요. earning, making money 이런 뜻이죠. money. 그래서 함께
돈을 벌다 부부. 누가 함께? 남편과 아내가.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내도 회사에 갈 거예요. 남편도 회사에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 좀 케어해 주세요. 돌봐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어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중요해요. 자, 이게 문제에 나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육이라고 하는데 보육시설, 보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왜요?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가 많아졌어요. 아이를 맡겨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가 있으면 아이를 맡기다. 누구한테 맡기냐? 유치원에 맡겨요? 어린이집에 맡겨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요. 엄마의 엄마, 아빠, 그다음에 아빠의 엄마, 아빠가 키워주기도 하죠. 아이를 맡겨야 돼요. 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아직 못 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집, 요거 말하는 거죠. 요거.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1인 가구가 얼마나 증가했냐면, 막 35%까지 증가했습니다. 35%까지. 이거 여러분들이 35%를 알 필요는 없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요것만 알면 됩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맞벌이가 많아졌다. 당연하죠. 당연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여자가 일을 안 했어요. 요즘은 일을 해요. 점점 많이 합니다. 점점 많이 합니다. 맞벌이가 많아졌다. 자, 그리고요. 결혼을 늦게 해요. 결혼을 늦게 한다. 그리고 안 해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결혼을 늦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전평가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종합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종합평가. 종합평가를 볼 때는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결혼, 연령. 결혼 연령. 연령이라는 게 나이라는 뜻이거든요. 연령이 어떻게 해요? 결혼하는 나이가 높아졌습니다. 높아지다. 요런 표현을 쓰면 좋습니다. 옛날에는 25살, 25, 25살에 결혼했어요. 요즘은 35, 35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 연령이, 결혼하는 나이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다. 혼인율이 늘어 혼인율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이를 낳는 거, 출산율이 낮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촌수하고 맞추면 되겠네요. 촌수는 좀 재밌어요. 자,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 아이. 잠깐만. 다시 그릴게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그리고 이 아이와 이 아이. 가족이에요. 가족. 아들, 딸, 아빠, 엄마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가까워요? 사이 관계가 가까워요? 네, 아주 네. 가깝죠. 네. 그래서 여기 일촌이라고 해요. 일촌. 일촌. 여기도 가깝죠? 가까워요. 일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빨간색이 가까워요? 까만색이 가까워요? 똑같죠? 똑같죠? 당연히. 일촌입니다. 일촌. 그래서
아빠, 엄마와 아이들 사이는 1촌이라고 합니다. 1촌. 오케이. 1촌. 그런데,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짜잔. 여기. 파란색. 파란색이 가까워요? 빨간색이 가까워요? 빨간색. 빨간색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촌이라고 합니다. 2촌.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제일 가까운 곳은 여기예요. 그죠? 여기에서 다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쪽에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봅시다. 아빠가 있고 여기 딸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여기 1촌이죠? 1촌이죠? 1촌입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 남매, 자매끼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형제, 이제 남매예요. 누나예요. 누나예요. 누나랑은 이촌이라고 그랬죠. 이촌. 그래서 요 파란색 부분은 뭐냐면 1 더하기 2에서 3촌이 되는 겁니다. 3촌. 여기 아빠 형이 있어요. 형. 동생이라고 합시다. 동생. 남동생. 남동생이랑은 몇 촌이에요? 2촌이죠. 2촌. 그럼 나랑 갈 때는 1촌 더하기 2촌이니까 여기는 3촌이 되겠네요. 3촌. 선생님 아까 3촌이라고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3촌이라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3촌이에요. 3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3촌. 그러면 하나만 더 가봅시다. 여기 보면 이 삼촌한테 아들이 생겼어요. 이제 작은 아빠가 된 거죠.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그러면 나하고 이 삼촌의 아들은 얼마나 될까요? 3촌에 갔다가 여기 몇 촌이에요? 1촌이죠. 1촌. 그래서 얘가 cousin 4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1, 2, 1 이렇게 해도 4촌이고요. 3, 1 이렇게 해도 4촌이죠. 이쪽은 3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따질 필요는 없고요. 자, 그냥 3촌과 4촌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와 아이들 1촌, 형제 자매, 누나, 형, 남동생, 오빠, 언니 이런 사람들은 2촌, 2촌이고요. 그 다음에 이모, 고모, 외삼촌, 삼촌, 작은아빠, 큰아빠 이런 사람들은 3촌. 이 되고 그 사람들의 아들들은 사촌, cousin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할 수 있는 게 짜잔 선생님 그러면 이 사람들 부부는 몇 촌입니까? 촌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부부는 0촌이죠. 무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 We are the one. We are the one.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데 We are the one.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부가 되기 전에 남자는 여기에 있었고요. 여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무촌. 그런데 we are the one. 그래서 무촌. 옛날에도 무촌, 지금도 무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짜잔. 끝났다. 끝났어요. 수업이 끝나려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던 가족의 형태를 뭐? 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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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대가족. 자, 그 다음에 현대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의 형태를 핵가족. 가족 형태라고 합니다. 엄마의 여자 형제를 이모. 이모라고 부릅니다. 아빠의 여자 형제를 고모. 고모. 네. 이거 이제 말했나? 잘하시는데?
자, 최근에는 뭐죠? 아, 최근에는 가족? 아, 제가 모를 뻔했네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 맞벌이 가정도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고 있고요. 맞벌이 부부도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1인 가구 중에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독거노인? 아, 좋습니다. 모시고. 독거 노인. 독거노인이 있다.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요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수업을 해봤는데 어때요? 재밌었어요? 네. 예. 네. 네네.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음. 딱 좋아요? 네. 네. 아, 네네. 자, 계속 이런 식으로 해볼 거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서 생각보다 좀 빨리 진행하고 문제를 많이 연습해 볼게요. 마지막에 문제를 연습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 제가 카카오톡 다 쓰시잖아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금 한 수업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수업 영상을 여러분들이 뭐 쇼츠, 릴스 이런 거 봐도 괜찮아요. 봐도 되는데 가끔 시간을 내서 제 영상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우리는 수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